sorry ass DJ.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 풀이특강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오늘 학교는 이제 고대부 속 고등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제 시험지가 되고요.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거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낮은 것도 몇 문제 빼놓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항 개수는 총 19개이지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연습을 해 오셨다면 기출문제 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복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죠? 일단 첫 번째는 반드시 45분 동안 재시고 그 다음에 문제 푸시고 본인이 스스로 채점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45분 안에 다 못 풀었다 그러면은 시간 제한 없이 또 끝까지 풀어 보시고 점수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항상 확인을 하시는 작업.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요거는 누누이 강조를 드려야 되니까 반드시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구독 신청 눌러주시는 거죠. 제가 저번에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명이 되면은 이제 입시 상담이나 고민 상담 같은 오픈 카카오 채팅을 제가 만들 거예요. 거기서 고민 상담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한 것 중에 이제 좀 다 들어드릴 수는 솔직히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많이 해결 상담을 해드리려고 할 겁니다. 입시가 됐든 진로가 됐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댓글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갈 건데 1번 문항은 건너뛸 거고요. 1번 문항은 건너뛸 거고 2번 문항부터 가볼까요? 2번 문항 보시면 ax,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1 이거는 구하는 방법만 짚고 갈 거예요.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플러스 x 더하기 1 플러스 c는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다. 이런 학교의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이런 문항을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 뒤쪽에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일일이 다 전개하지 마시고 저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맨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 각각의 0이 되는 것을 찾아보면 되니까 일단 맨 앞에 0이 되는 숫자 x 대신에 0을 쫙 대입하세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두 번째 0이 되는 숫자들 보이죠? 1 대입하시고 세 번째 0이 되는 숫자가 또 보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으시다 보면은 A값, B값이, C값이 전부 다 차례차례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반드시 집어넣어서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문항이 있어요. 3번 문항 보시면은 뭐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어쩌고 저쩌고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빼기 6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근데 누구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냐면 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첫 번째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주게 되죠.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해주게 되면 얘는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x 더하기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마이너스 18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이제 얼마 나오죠? 여기는 1이 나오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바뀌나요? 플러스 1로 바뀌어버리네. 그러면 여기는 2 나올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입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4
나오겠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더하기 b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요게 마이너스 18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얘네 둘이 뭐 하면 될까요? 연립만 해주시면 되겠죠. 연립해보시면 A값, B값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이 문제를 하는 이유는 나머지 정리만 쓰는 거면 괜찮은데 이 다음 때문에 그래요. 이거 연립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반드시 해봐야 돼. 연립은 하면 A는 10 나오고 B는 마이너스 4라고 등장하는데 다시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10x 마이너스 4라고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계속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이거 고차잖아요. 고차는 인수분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1하고 마이너스 1을 여러분들이 대입을 시켜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1을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왔다는 것은 얘는 1로 조립제법을 써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바로 출발하셔야 돼요. 막 뭐 넣지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10, 마이너스 4 써놓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1로 조립제법을 하면 여기는 빵 빼기 6 빼기 6, 4죠 그냥 이렇게 쓰시고 0.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다가 과연 내가 누구를 해야 되냐는 거지.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1하고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을 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1하고 마이너스를 건너뛰고 그 다음에 누구를 넣어야 되냐?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인단 말이에요. 저번부터 계속해서 이것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1이고 이건 4니까 약수가 뭐뭐 있냐면 1, 2, 4가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 중에서 이제 집어넣었을 때 되는 애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보일 수도 있는데 2를 해보면 보여요.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4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 주시면 처음에 1이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 2가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 이제 자주 등장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지금 기출문제들 보다 보면 이런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나왔어요. 그쵸?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 나왔고 1 넣었을 때 3 나왔고 2 넣었을 때 3 나왔어. 이게 0이면 우리는 방정식처럼 하니까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px는 일단은 x 더하기 1 마치 근이 얘네들인 것처럼 1이 나와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 2도 있어야 되니까 x 마이너스 2. 이게 0이었을 땐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3이니까 그냥 더하기 3 해주시고 원래는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a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 문제는 x3제곱 개수가 1이라고 문제에 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p0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라고 하셔서 정답은 5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갈게요. 지면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지면과 수직 방향으로 공을 던졌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높이가 y래요. 자, 얘가 높이입니다. 높이. 근데 이 y가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0t 더하기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식 그 교과서들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공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공의 높이.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당연히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20.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0인데 문제에서는 t의 범위가 1부터 4일 때 공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가 언제냐 그랬어요.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2,40인데 t의 범위가 1부터 4까지니까 t가 1인 지점은 조금 왼쪽, 더 멀리 지나가서 t가 4인 지점은 여기 있겠지. 그럼 이때가 뭐야? 최소 높이죠. 최고 높이? 아, 둘 다 구하랬네. 최고 높이가 a고 최소 높이가 b라고 했으니까 a는 과감하게 그냥 40이라 하시면 될 것 같고 b는 t에다가 4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얼마 나와요? 4 마이너스 20 더하기 한 여기 20 나오네. 문제에선 a 더하기 b 값 구하랬으니까 여기는 정답 60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6번 문제를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풀려보니까 생각보다 이상하게 푸시는 분들이 계셔서 푸는 방법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돼 있고요. 하나는 y는 2x 더하기 1인데 얘네 둘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1,3에서 접한다라고 나오죠.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있고 여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요 점이 1,3이다. 그럼 일단 당연히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이 점을 여기다 대입을 시켜봐야죠, 당연히. 그러면 3은 1 플러스 a 더하기 b니까 일단 이런 게 하나 나올 거고, 접한다고 했을 때는 교점이 하나.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란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한 근을 가진다는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뭐 쓰셔야 돼? 판별식 a-2 제곱 빼기 4 곱하기 b 빼기 1이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줘야 되겠지. 여기서 b는 뭐가 나와요? b는 2-a라고 나오니까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a 값, b 값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계산하세요. a 더하기 2b 값 물었으니까 a 값, b 값 직접 계산하시고 얻어내신 다음에 두 개 더해 주시면 답 나올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또 이어서 갈게요. 자, 현강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저거를 외우라고 했습니다. x값이 저렇게 나왔을 때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뭐가 있죠? 이렇게 되는 케이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일 경우는 저놈을 오메가라고 했었고, 이때는 이런 식이 나오면 x3제곱은 1이다 바로 캐치해달라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은 0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근입니다. 얘 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되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어요. 만약에 저게 기억이 전혀 안 난다. 현강을 저한테 안 배우시는 분들은 외우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겠지.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2를 양쪽에 곱하시고 마이너스 1을 보내세요. 그럼 양쪽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하실 일은 여기를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더하기 4는 0이라서 4로 나눠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저 시간도 좀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자주 나와요. 여기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면은 x3제곱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면 x3제곱 1인 케이스. 내신 대비 때문에라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좀 내가 이걸 알고 나면 이건 사실 문제가 별게 아니죠. x3제곱 1이니까 얘는 무조건 1이고요. 얘는 3제곱에다가 x제곱을 더 곱한 거니까 이건 x제곱일 거고, x 4제곱은 x 3제곱에 x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얘는 그냥 5x 빼기 1이 되겠지. 근데 나는 얘 가지고 문제를 풀 거거든. 그럼 x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어보면 1 빼기 x 빼기 1 더하기 5x 빼기 1이라고 나와. 그럼 얘는 사라져. 그럼 이건 남는 게 뭐죠? 얘네 둘이 계산하면 4x 빼기 1이고 x에다 이거 대입시키시면 4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의 빼기 1이고 여기는 또 사라져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이고 니네 둘이 만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루트 3i가 하셔서 정답 5번입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필요 이상으로 혼자 복잡하게 해결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요거는 너무 간단한 건데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나와 있으면요, 마이너스가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자로 안 나와 있고 숫자로 나오면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루트 마이너스 1이 i잖아요. 그럼 얘는 루트 4i라고 고치고, 얘는 루트 9i라고 고치고, 얘는 루트 3i분의 2루트 27이니까 3루트 3이라고 고쳐놓는 거예요, 그냥. 그럼 루트 4는 2, 루트 9는 3, 두 개 곱하면 6, i 제곱은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루트 3도 미리 나눠버리시고
분모에 i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린 뭐 한다고 배웠어요? 실수한다고 배웠잖아.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 i분의 i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i랑 i 곱하면 이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얘랑 만나면 플러스로 바뀌고 얘네들은 뭐가 돼? 3i.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3i. 그럼 이게 뭐야? z지. 근데 여기 학교 선생님은 조금 명확하신 것 같아. 이걸 보기에다 넣어놨다. 근데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z바거든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아시겠죠? 요런 거에 낚시당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에서 이런 패턴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를 좀 키우든가 아니면 어떤 상수를 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보편적 풀이가 이거는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일단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2019, 2019, 2018, 2010 숫자가 하나 둘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2019를 x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19를 x로 치환하게 되면 요 식은 x 21제곱 더하기 x 15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바뀌죠? x요 2가 아니라 뭘 생각한 거예요? x야. 그러면은 이걸 x로 놔주면 2018은 뭐죠? x-1로 나눈 나머지고 얘는 x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겠지. 맞나? 그럼 이거를 그대로 따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대로 따오면은 우리는 이걸 구할 때는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니까 난 x에다가 1을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바로 합니다.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3이 나와버리니까 r값은 3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뭘 넣어봐야 되지? x에다 이제 뭘 넣어보셔야 됩니까?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야 되나요? 두 번째 거는 요 놈이니까 그대로 따가지고 오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제 대입을 시켜보셔야 되겠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시키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이때 s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상수를 상수로 나눴을 때 우리가 나머지를 음수라고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머지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얘는 나머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지 음수가 나머지가 되는 건 아니야. 상수랑 상수를 나눴을 때. 그럼 이건 뭐냐? 내가 2020으로 나누기에는 내가 2019라는 것을 2020으로 나누기에는 숫자가 하나 부족합니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내가 202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2020으로 나누기에는 숫자가 1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이 부족하니까 얼마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2019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S값은 2019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입시켰을 때 음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이거는 요 놈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아셨죠? 이건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자, 10번 문제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있는 걸 먼저 볼게요. 질문하고 있는 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x 더하기 1 곱하기 px를 x-1 곱하기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 몫은 뭔지 몰라. 근데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가 나오겠죠. 그럼 문제 첫 번째 줄에 보면은 px를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럼 p1이 0이라는 것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x자리가 1로 바뀌었으니까 전부 다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p1은 a 더하기 b인데 p1이 0이니까 어차피 이건 의미가 없죠. 그럼 a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써져 있는 거는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라 했으니까 p2가 3일 텐데 요 놈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x자리가 2로 바뀌었으니까 반대로 x에다가 2를 대입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럼 여기다 대입시키면 3 곱하기 p2는 어차피 얘는 사라지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2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이게 3이니까 2개 곱하면 얼마? 9가 나올 거고 난 이거 두 개를 뭘 하면 돼? 연립이라는 걸 해주면 되겠지. 그럼 연립하시면 A는 9가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연립하시면. 그럼 이게 RX잖아.
그럼 AB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R3 그랬네요. 그럼 여기다가 AB 넣고 X에 3만 넣으시면 계산하시면 정답 나오겠죠? 요거는 요 정도로 얘기하고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제가 지난 첫 번째 기출문제 풀이 때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있어요. 만나는 점은 교점이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제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2차함수와 1차함수식인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너무 친절한 거지. 그 두 점의 x좌표가 1과 4래요.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가 1하고 4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멈추지 말고 그냥 바로 연립을 하셔야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1은 x 더하기 n이라고 두시고 x제곱 플러스 m-1x 더하기 1 빼기 n은 0인데 얘의 두 근이 뭐라고요? 1하고 4니까 저는 두 근의 합을 쓸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은 공식을 쓰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m 빼기 1이 될 테니까 여기서 계산해 보시면 m 값이 4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4인가요? 마이너스 4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4는 여기서 두 근의 곱이죠. 그럼 두 근의 곱은 여기서 공식 쓰면 1 빼기 n이니까 이건 n 값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네요. 문제에서는 m과 n을 곱해달라 했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은 12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11번도 원래 공간이 더 있었는데 할까 말까 하다 그냥 여기서 끊어서 지금 다시 넘어가는 게 뭐냐면 11번하고 12번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라는 것과 직선 y는 2x 플러스 k 더하기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적어도 교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고 적어도 교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실근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기억을 하는 거지.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서 식을 써 내려가다 보면 방향성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넘어갔어. 그럼 1 빼기 k는 0이 될 텐데 얘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실근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실근이라고 그러고 중근도 실근이라 하잖아요. 그럼 얘는 뭘 써야 돼? 아,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를 해주면 실근이 있어야 되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건 빼기 4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여기는 더하기 4k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때 k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걸 만족시켜주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거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건 당연히 1이죠. 이건 정답이 그냥 1입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13번 문항. 이것도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면은 이게 성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원래는요 A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B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성립된다고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왜 선생님 여기 0이 들어갑니까? 저는 개념서 봤더니 0이 안 들어가던데 이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얘기했던 게 뭐냐면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 위에 게 성립됩니까? 100% 참입니다. 근데 이게 성립될 때의 A와 B의 범위를 구해달라 그러면 A가 0이 돼도 왼쪽은 빵, 오른쪽은 빵이라서 등호가 성립이 돼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여기다 등호를 포함을 시켜야 돼. 항상.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또 한 가지가 루트 B분의 루트 C를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오더라.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때는 B는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어요. 이건 처음에 배울 때도 C가 0이 포함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분자가 0이 되면 저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 식이 주어졌을 때는 일단 여러분들은 저 등호를 포함을 시키고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맨 마지막에 A, B, C는 0이 아닌 실수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선 등호를 빼고 푸는 거고 그런 말들이 없으면은 등호 포함시키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장난 많이 쳐요. 이거 장난 많이 치니까 알고 계세요. 이 문제에서는 등을 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루트 씌워놓고 b-c 제곱 빼기 c-a 빼기 a 더하기 b라고 하고 있는데 루트 a 제곱을 a라고 얘기하는 정신 나간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랑 같은 거예요. 항상. 알겠죠? 이건 중3 때 배운 거예요. 그럼 루트 b 빼기 c의 제곱은 뭐예요? 절대값 b 빼기 c랑 같아야죠. 이건 습관이야, 습관. 숫자로 안 주어져 있고 문자로 주어져 있을 땐 항상 절대값을 해야 돼. 지금부터 부호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b가 음수, c가 양수. 얘는 음수, c에다가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음수. 음수랑 음수를 계산하면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음수겠죠. 따라서 절대값 띄어냈을 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c는 양수, a 음수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였어. 그럼 절대값 띄어냈을 때 플러스를 달고 나오니까 요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려야죠. 이렇게. 자, a 음수, b 음수 두 개 더하면 음수. 그럼 절대값 띄어냈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면 플러스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마이너스 b 더하기 c 빼기 c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니까 요거는 사라질 거고 원하시는 거는 이제 뭐가 나와요? 2a. 얘네들도 사라지네. 2a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요거 조심해 요거. 알았지? 조심하셔야 돼. 자,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저는 복소수 i의 주기성 관련된 문제다. 어떤 한 번은 이렇게 반복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패턴을 주기를 가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런 게 나오면은 저거를 어떡하지 막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세요. 일단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실수화를 막 하고 싶어야 돼요. 일단 간단하게 뭘 만들어야 내가 보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를 따로 빼시고 일단은 실수화라는 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분모의 실수화인데 그럼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계산을 여기는 2가 나오고요. 1 빼기 i가 완전 제곱이 되면은 계산해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2i가 되겠죠. 그럼 i 없어지면 얼마가 돼버려? 이거는 마이너스 i가 돼요. 왠지 보기 편하지 않냐? 그럼 여기서 fn은 누가 나와? fn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고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거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땡땡땡 해서 f99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나 저거 못해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1, 2, 3, 4 넣어보는 거야. 그럼 F1은 누구예요? F1은 마이너스 i지 그냥 1제곱이니까 F2는 누구래요? 마이너스 i를 전체 제곱하는 겁니다. 계산 정확히 하시면 분명히 마이너스 1 나와요. 제곱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봐야 돼. F3은 뭐예요? F3은 마이너스 i 전체 3제곱이에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i 3제곱은 마이너스 i라서 얘는 플러스 i라고 등장합니다. 플러스 i. 이렇게. 그러면 F4는 그럼 누가 나와요? 마이너스 4번 곱하면 플러스 i 4번 곱하면 1. 그럼 그걸 계산해 보시면 누가 나와? 1이 나오겠지.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장황하게 썼는지 알아? 보통 일반적으로 i는 문제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4개씩 반복된다. i가 옛날에. 근데 이거 마이너스 i네? 그럼 얘도 이제 4개씩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접근해 봐야지. 의심을 하고. 근데 2개 더하면 빵 나오고 2개 더하면 빵 나와서 어머나 4개씩 더하면 뭐예요? 0이 나와버려요. 근데 4개씩 더하면 얘가 몇 개를 더하고 있어? 99개 더하고 있죠. 그럼 나는 99를 4로 나눠버리는 거야. 그러면 4, 2, 8, 19, 4, 4, 16 하면 몇 개가 남어? 3개가 남아. 이게 무슨 말이야? 4개씩 24번은 0밖에 안 나오고 무조건 3개가 남는다. 앞에서부터 4개씩 더해도 빵이고 뒤에서부터 4개씩 더해도 빵이니까 나는 센스 있게 어디만 남기면 돼요? 앞에 3개만 남기면 되겠지. 근데 F1은 여기, F2 여기, F3 여기 이미 다 구해놨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다 더하면 되니까 얘네들은 사라지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움찔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밀어붙여 주세요. 아시겠죠?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자,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fx가 지금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빼기 5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보면은 가조건은 x는 1에서 최소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이걸 보자마자 느낌이 팍 와야 돼. 뭐가 와야 되냐? 플러스야. 그럼 아래로 볼록 아니겠니? 아래로 볼록인데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는 것은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고 알려준 거고, 꼭지점의 x좌표가 1이라는 것은 축의 방정식이 1이라고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공식으로 외울 때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 방식을 쓰면 1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a는 바로 나오지. 마이너스 2 곱하기 1분의 b의 역할하고 있는 게 a니까 요걸 계산했더니 1이 나오더라. 그럼 이게 1이 나오려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다. 일단 벌써 한 방에 a 값은 나옵니다. 근데 조건 나를 보면 이제 뭐라고 돼 있냐? 조건 나를 보시면 여기에서 있는 이차 함수하고 y는 cx라는 게 있는데 얘네 둘이 무슨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난대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교점이 하나밖에 없으니 근이 하나인 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지금 이 패턴만 지금 이 학교에서 3번 나와. 2차 함수가 좀 약점이신 분들은 여기 학교 기출문제만 풀어도 2차 함수 웬만한 거는 복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패턴을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 문제만 조금 살짝 바꿔가지고. 그럼 난 여기다 마이너스 2 넣고 cx랑 연립을 해야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의 제곱 a에다 이 마이너스 넣은 거고 cx는 여기 있겠지. 그럼 이거를 x제곱 이제 넘겼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c 플러스 2x 마이너스 b 빼기 5의 제곱은 0일 거고 전 여기서 판별식을 씁니다. 교점이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이 1 낼 테니까 그럼 여기서는 c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더하기 4 쓰시고 b 빼기 5의 제곱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야 어떤 수의 제곱하고 제곱을 더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인 거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제곱하면은 0 아니면 양수밖에 안 되는데 두 개를 더해서 0이래. 그럼 둘 다 0일 수밖에 없잖아. 이건 항등식에서 너무 많이 했지. 그럼 이거는 C값이 얼마라고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2. B값은 5라고 알려준 거니까 얼떨결에 저는 A, B, C 값을 다 구했어요. 문제에서는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직접 다 더해보시면 정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 뒤에 객관식 문제가 하나가 더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을 할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당황을 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도 좀 이상하다 싶었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 보시면 제가 안 썼지만 PQ가 전부 다 2차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3제곱과 3제곱을 더했으면 이상하다. 2차식을 3제곱 하게 되면 6제곱이 나올 텐데 어떻게 이게 나오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거는 객관식 문제, 일단 이 학교에서는 객관식 문제 중에 제 의견과 똑같이 좀 생각을 했는지 뭐 문항 배점을 객관식 문제 이걸 제일 높은 걸로 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인수분해 파트에 연관된 서술형 문제로 충분히 출제가 돼도 손색이 없을 만큼 변별력이 있는 문항 중에 하나였지 않나 싶어요. 근데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접근하면 사실 얘도 막상 풀이하는 걸 들어보시면 못할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P랑 Q 더한 게 4고 여기는 3제곱 3제곱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귀찮으니까 PQ는 생략, X는 생략 PQ라고 할게요. 20을 면접 변형을 좀 시킬 건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알고 있냐면 P 더하기 Q의 전체 3제곱 마이너스 3PQ 더하기 P 플러스 Q다.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왜 썼을까요? P 더하기 Q가 4라는 걸 아니까.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지? 64 마이너스 이건 4니까 곱해주시면 12PQ인데 이식하고 이식하고 지금 같다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얘랑 똑같다며. 그럼 내가 노랗게 써놓은 거랑 얘랑 같은 거야. 그러면 보세요. 얘네들이 똑같다 하고 64를 넘겨보세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거부터 쓸게. 마이너스 12PQ는 64가 넘어갔으니 12x 4제곱 마이너스 24x 3제곱 더하기 12x제곱 64가 왼쪽 넘으면 마이너스 48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12가 있어. 전부 다 12,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거를 전부 다 마이너스 12로 나눠주세요. 그냥 12로 나눌게요. 일단은. 그러면 마이너스 PQ는 얘는 뭐가 나오냐? x 4제곱 마이너스 2x 3제곱 x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야죠. 왜요 선생님? 곱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4차잖아. 4차니까 인수분해는 뭐 있어야 돼? 조립제법. 조립제법 할 때는 일단 뭐부터 해라? 1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어봐라. 근데 1을 넣어보면 안 나오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2, 안 되네. 그럼 이번에 뭐 넣어보지? 2 넣어볼까? 2 넣어볼까요? 2 넣어보면 16 마이너스 16 2 넣으니까 되네. 그럼 조립제법 합시다. 물론 바로 저는 이제 보이지만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왜냐면 나는 요거 두 개 x3제곱 묶고 이거 합쳐공식 쓰면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안 보일 수도 있으면 조립제법으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는 2 1 2 빵 1 2 2 4 빵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얘는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식은 뭘로 하면 또 될까요? 이게 지금 3차잖아. 1차, 2차, 3, 상수항 1차, 2차, 3차니까 하나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 눈에는 마이너스 1을 해볼까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1 된다. 찾았다. 어쨌든 이건 인수분해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px 곱하기 qx는 여기 2가 있어. x 마이너스 2 하나.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죠? x 더하기 1 하나. 요 맨 아래쪽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px의 최고차 항의 개수가 음수가 돼야 된대요.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일부러 마이너스를 빼놨거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짜맞추기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은 px, qx가 다 2차라고 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전개해 놓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 전개하자.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인데 여기 지금 이게 이 상황이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엄청난 힌트를 계속해서 준단 말이야. 분명히 두 2차 다항식 중에 내가 어딘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상수항인 4만 남아있어야 돼요. 일단 상수항이 4만 남아있으려면 이식과 이식 중에 이식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셔야 돼요. 그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하면 여기는 px 곱하기 qx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 나머지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있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px 하나가 qx인데 px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찾았어. 나는 여기서 얘가 px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오른쪽에 있는 놈이 qx가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는 p2랑 q4라고 했는데 저기다가 2 넣으시고 하나는 4 넣으신 다음에 두 개 더해주시면 정답 나올 겁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서술형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서 좀 이게 곱셈 공식을 생각하지 못하셔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겪어보셨으니까 다음번에 나오면은 꼭 맞추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그래프만 그려놨어요. 그래프만 그려놨는데 일단 뭐 함수식은 선생님이 아직 안 썼네. 함수식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점 좌표는 일단 0,5라는 거는 너무 한 방에 다 보이죠. 그리고 문제에 써져 있는 B하고 C는 이게 그림이 약간 흐릿해서 좌표가 표시가 된 건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설령 문제에 표시가 안 돼 있어도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X축이랑 만나는 거니까 우리는 얘를 0이라고 놓고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너는 1이고 너는 5야. 요거는 한 방에 눈에 보입니다. 근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읽어보시면 점 P가 A에서 출발했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C까지 움직인대요. 이거 C까지 움직인다. 그럼 점 P는 이 파란 선상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죠. 이 점 P의 좌표를 문제에서는 A, B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거는 4A 더하기 B의 최대값이 뭡니까? 이걸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느낌이 팍 드는 게 뭐냐면 점 P가 요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나는 여기다가 A, B를 대입해도 당연한 거야. 지나니까. 그럼 B는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라고 나올 거고 여기다가 B 대신에 대입시켜주면 4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니까 정리 좀 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5 얘의 최대. 어머 2차 최대. 왠지 뭐 하고 싶어?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그래프 그리고 싶어야지.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A-1의 제곱 더하기 4라고 나올 거고 아래로 블록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1,4. 느낌상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는 최소는 확실하게 나오죠. 범위가 없다면. 근데 이 문제는 최대를 물었단 말이지. 뭔가 있단 얘기야. 뭔가 있단 얘기인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요 A 값의 범위입니다. 이 A, 스몰 a 값은 라지 A라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했기 때문에 0부터 C까지 간다 했으니까 A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A의 범위는 0부터 5까지라는 거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거를 찾아내서 여기다 표시만 정확히 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0인 지점이 여기 있고 1을 거쳐서 5까지 간다. 그럼 눈으로 봐도 5일 때가 최대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시면은 정답 20이 나올 겁니다. 되셨죠? 뭐 아주 뭐 어렵거나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8번도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눈 나머지를 문제에선 7이라고 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는 fx도 모르고 gx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냥 나와 있는 대로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게 그냥 나머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낸 거는 f2 더하기 g2가 7이라는 걸 내가 그냥 알아낸 거예요. 근데 문제의 세 번째 줄 보시면 fx 곱하기 gx도 x 빼기 2로 나누었다고 써있단 말이지. 그럼 그 문제는 f2 gov하기 g2는 나머지가 얼마랬니? 15이래. 야 근데 얘가 지금 구해달라는 놈 좀 봐봐. fx 제곱 더하기 gx 제곱을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를 그럼 거기다 또 2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x 대신에. 그럼 먼저 집어넣어. 이렇게 먼저. 뭐 문제 없잖아요. 먼저 집어넣으면 이거는 그냥 곱셈 공식 아닙니까? f2 더하기 g2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f2 곱하기 g2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입니다. 그럼 그냥 숫자 한 번씩 대입시켜 주시면 그냥 정답은 19라고 해서 나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칠판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지겹다.
그치. 이런 패턴이 이제 조금 지겨워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실수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거나 전혀 손도 못 대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거는 다시 여태까지 해드렸던 기출문제들을 보시고 만약에 파일이 없다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청하세요. 댓글이든 카톡이든 뭐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달라 하고 아니 전화번호로 요청을 하면 되고 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는 달라고 해. 그럼 줄게. 그리고 연습해. 지금 5개 학교 기출문제라고 했는데 무려 4군데에서 똑같은 게 나오잖아.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내는 패턴이 내신은 약간 정형화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정형화된 문제지. 이거는.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런 거 어떻게 했어요? 일단 맨 처음에 스타트는 똑같은 게 있으니까 치환을 해. 치환을 할 건데 니네가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얘의 뭘 확인해 봐야 돼? 범위를 확인해 봐요. 근데 그 범위는 원래 거 가지고 확인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의 범위를 확인해야지. 왼쪽에 있는 놈의 범위랑 등호로 해놨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의 범위랑은 무조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를 완전제곱식을 만드시라는 거죠. 그럼 빼기 4인가요? 그럼 얘 그리세요. 똑같이 하시라고.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2, 마이너스 4인데 x의 범위가 1부터 4니까 1은 조금 더 가까운 쪽에 있고 4는 좀 더 멀리에 있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값은 이 값이고 가장 큰 값은 여기서 나오는데 4를 집어넣어야 나오죠. 4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얼마야? 4 빼기 4니까 얼마니? 0이네 0. 그럼 이게 지금 뭐야? 노란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노란 놈, 왼쪽에 있는 놈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면 t라는 놈의 범위를 그대로 옮겨 쓰시면 되죠. 그 다음에 t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치환하셨으니까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6이야.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이거 2번 하는 거지 그냥. 범위 찾고 치환해서 다시 찾고 또 2번 하면 돼. 2번 그래프 그리면 끝나. 어? 그럼 이거 완전제곱식 만드셔야죠.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1 하시고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7이니까 얘는 뭐야? 위로 볼록이네. 근데 위로 볼록인데 여기 좌표가 얼마야? 1,7이야. 근데 t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네. 내가 범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t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면 여기가 마이너스 4인데 요 0이라는 놈이 1을 못 넘어가요. 그러면 t가 0인 곳은 이쪽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난 여기만 봐야 돼. 이거를 최대값이라면 이건 다 틀리는 거지. 그럼 t가 0일 때 최대가 나오는 거죠. t가 0일 때 최대인데 여기다 빵빵 넣으면 최대값은 6이 되는 거고 t가 마이너스 4일 때 최소가 나오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4지만 마이너스 5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더하기 7하면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마이너스 18이 최소 최대는 6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는 걸 보면은 앞쪽에 해드렸던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한 문제에서 시간을 좀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게 있었는데 이 학교는 어때요? 특정 문항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웬만해서는 좀 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문항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한 번에 정확히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시간을 잡아먹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 정도의 학교 기출문제들은 한 번에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등급이 나와요. 그리고 문항수가 또 적고 난이도가 엄청나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학교 정도의 레벨의 시험들을 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치명타로 이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올해는 어떨지 몰라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끝까지 들으세요. 끊지 말고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도 비슷한 레벨의 시험지가 나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 학교에 진짜 배정된 친구들은 보기를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 시험지의 보기를 다 가리고 문제를 푸셔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정확도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레벨의 시험들을 푸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걸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이제 6번째 학교 기출문제 들고 또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Sorry, it's DJ.